자, 여러분, 여기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일본인 상점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일본 여자와 결혼해 성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꿈인 아주 야무진 청년이고요. 또 한 명은 도쿄까지 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돌아왔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한답시고 감옥을 들락날락 하다가 지금은 폐병에 걸려 식모살이하는 아내에게 얹혀 사는 한심한 아저씨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더 어리석어 보이나요? 아마 요즘 세태로 보면 당연히 아저씨가 루저처럼 보이겠지만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여러분은 소름 돋는 반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시대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의 한 골목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작품은 최만식 작가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단편소설 치숙입니다. 제목인 치숙부터가 범상치 않죠? 어리석을 치, 한자 아저씨 숙, 한자를 써서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인데 친척 중에 있는 그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설은 아저씨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저씨를 죽어라 욕하는 조카 나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부터 최만식 작가의 고도의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소설의 서술자는 19살 먹은 나인데 이 친구는 아주 당당합니다. 자기는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일본인 주인의 신임을 듬뿍 받는 인류 점원이라고 자랑이 대단해요. 나이 인생과는 아주 심플합니다. 돈이 최고다. 일본 놈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좋은 태평천하다. 그러니 튀지 말고 시키는 대로 잘해서 일본 사람처럼 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식으로 치면 극도의 실용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에 완전히 세뇌된 슬픈 안타까운 인물로 보이시지는 않나요? 반면 나의 눈에 비친 아저씨는 한마디로 인생 낭비의 결정판으로 보이는데 도쿄 제국 대학까지 다녔으면 뭐합니까? 귀국해서는 돈 벌 생각은 안하고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걸 한답시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감옥에서 병만 얻어 나왔으니 말이죠. 심지어 아저씨의 아내인 숙모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서 아저씨 약값을 대고 있기에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그 좋은 머리로 공부해서 관리나 선생이 됐으면 돈이 쏟아졌을 텐데 왜 굳이 잡혀갈 짓을 해서 숙모 고생을 시키느냐 라며 아저씨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소설의 핵심 설정인 바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인데 믿을 수 없는 화자라고도 하면서 최근 수능 시험에서도 출제된 부분입니다. 작가는 일부러 무식하고 비겁한 조카를 화자로 내세우면서 조카가 아저씨를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독자인 우리는 조카의 무식함을 비웃게 되고 오히려 병든 아저씨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만식 소설의 전매 특허인 풍자와 반어의 기법입니다. 이제 본문에 제시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 조카인 나가 병석에 누워있는 아저씨에게 훈계를 늘어놓는 대목입니다. 이건 뭐 조카가 삼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의 취조하는 수준이에요. 조카인 나는 아저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회주의니 뭐니 하는 거 그거 하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거 다 남의 돈 뺏어서 나눠 갖자는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아저씨에게 초등학교 나온 조카가 사회주의를 남의 돈 뺏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저씨는 기가 막혀서 허탈하게 웃지만 조카는 그 웃음을 내가 전곡을 찔러서 당황한 거군이라며 자기만의 착각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어서 조카는 결정타를 날리는 것처럼 공자님 말씀에 대인은 수신제가부터 하라는데 아저씨는 집안꼴이 이게 뭡니까? 숙모님 식모살이 시키면서 사회주의 책 사볼 돈은 있나요? 아저씨가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아저씨였다면 정말 얄밉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조카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이고 현실 타협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그 인물의 말이 정말 중요한데 인물의 말을 통해서 그 인물이 갖는 생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소설과 함께 하나 기억하세요. 인물의 말은 그 인물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인물의 캐릭터인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아니라 암기해야 해요. 조카는 아저씨가 고뇌하는 민족의 현실이나 지식인의 사명 따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남들에게 떵떵거리느냐 아니냐만이 인간다운 삶의 척도인 것이죠. 그런데 아저씨의 반응이 재밌는 게 아저씨는 화를 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 경제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지금 네가 일하는 그 상점에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부자가 되는 건 누구냐? 라고 생각해 볼 질문을 하죠. 이 부분에서 또 아저씨의 캐릭터, 성격을 이 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겠죠? 아저씨의 이 짧은 말에는
식민지 조선의 모순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며 작가의 생각이 아저씨의 말을 통해 전달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카는 아저씨의 질문에 대답은 못하고 오히려 더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주인이 부자가 되든 말든 내가 월급 잘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게 왜 아저씨 걱정입니까? 아저씨는 그 잘난 머리로 남의 돈 걱정만 하다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당시 식민지 조선 청년들이 가졌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그것이 일제가 심어놓은 가장 무서운 독이었던 셈이죠. 조카는 한술 더 뜹니다. 나중에 보세요. 난 이제 곧 성도 일본식으로 갈고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아주 일본 사람처럼 살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나더러 내 지인 일본인보다 더 내 지인 같다고 칭찬하셨다니까요.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화를 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깊은 슬픔과 허탈함이 느껴지시나요? 아저씨는 조카를 보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립니다. 가련한 녀석, 네가 팔아치우고 있는 게 내 이름뿐인 줄 아느냐. 하지만 조카는 아저씨의 그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으니 알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련하긴 누가 가련해요? 다 죽어가는 아저씨가 가련하지. 난 이제 인류 점원이 될 몸이라고요. 라며 펄펄 뜁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서 누가 진짜 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목은 치숙이지만 작가는 사실 이 조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치조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조카는 결심합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하루빨리 죽어버리는 게 숙모를 돕는 길이고 나라를 돕는 길이다. 라며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죠. 자신의 숙부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조카의 확신범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풍자의 극치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지가 정의의 탈을 썼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채만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숙을 통해 1930년대의 지식인의 무력함과 그와 대비되는 몰상식한 대중의 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도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되곤 하죠. 자,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아저씨가 비록 병들고 가난하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신념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조카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의 결말은 어땠을지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자와 해악의 거장 채만식,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은 조카입니까 아니면 아저씨입니까?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의 문학적 감수성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